막 삐뚤빼뚤한데 무삭제한다? 아니에요. 그거는 솔직히 진짜 진단을 잘 보셔야 돼. 그냥 덧대 놓는 거예요. 돌출감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있을 수 있어서 환자분 적응도에 따라서 불편감이 정말 크게 나타납니다. 안녕하세요. 이빠른 형아들의 치과의사 문복렬입니다. 우선은 그 라미네이트라고 하는 건 이 치아의 겉부분, 범랑질 부분을 최소한으로 삭제해서 그 부분을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필름 같은 걸 한 겹 덧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치아를 조금 이제 충치가 많다거나 아니면 조금 약한 치아를 가지신 분들의 치료 목적으로도 사용을 하고 그 예쁘게 좀 만들고 싶은 미용적으로도 활용을 요즘 많이들 하시는데, 라미네이트가 솔직히 이게 유행이 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라미네이트 할 때 많이 깎았어요. 깎으면 깎은 만큼 공간이 생기겠죠, 거꾸로 얘기하면. 그럼 공간이 생기면 거기에 보철을 예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거고, 그래서 라미네이트가 옛날에는 이제 깎아서 붙이는데 초점을 굉장히 많이 맞추고 했다면, 한동안 이제 무삭제가 굉장히 유행을 했죠. 무삭제 해서 광고들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근데 절대적으로 완벽한 무삭제는 있을 수가 없고요. 무삭제에 대한 것도 제가 이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진짜 무삭제는 이미 공간이 만들어진 곳에 붙이는 게 정말로 무삭제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가 라미네이트 뭐 적응증이다 하면 뭐 첫 번째로 적응증일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제한점도 환자분들한테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만, 우선 중요한 건 기존의 레진 치료를 다발성으로 받고 앞에서 보이지 못하는 사이사이 균열이라든지 충치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치아의 옆면, 앞면까지 안 좋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걸 한 번에 다 치료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한 겹을 덮는 라미네이트가 뒷면을 삭제하지 않는다는 장점도 가지면서 굉장히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죠. 이런 분들 뭐 치료한 걸 본다 그러면 뭐 끝나고 나서 환하게 웃어주시면 좋은데, 잇몸 라인은 100% 맞추지 못했지만 환하게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색의 개선도 있고, 그리고 치아의 뒷면은 전혀 건들질 않고,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이제 케이스를 또 항목을 바꿔보면, 아까 무삭제 얘기 드렸죠. 무삭제 같은 경우에도 이 무삭제라고 하는 건 정말 삭제를 안 하려면 이미 공간이 있어야 돼요. 어떤 뜻이냐면, 이거는 조금 누운 걸 볼까요? 외소치라고 부르죠. 옆에 치아에 이미 이게 너무 조그맣게 태어난 거예요. 이미 공간이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공간이 있죠. 그럼 한 겹을 붙이더라도 이게 튀어나왔다는 느낌은 환자분이 별로 받지 못하실 거예요. 이게 옆에서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치아가 작죠. 저는 마취를 하고 잇몸과 치아를 분리시키기 위한 실 같은 걸 위치시킨 다음, 여기가 배 부분이 조금 볼록한 부분을 살짝 그라인딩을 하고 본을 떠서 거의 치아를 아예 건들지 않았죠. 그런 상황으로 마무리. 그러면 이 두 개가 지금 라미네이트인데, 이런 외소치 가지신 분들이 라미네이트의 최고의 적응증입니다. 이건 거의 삭제를 안 해요. 그래서 이것도 케이스가 그래도 잘 완성이 돼서 환자분도 굉장히 만족하고 잘 지내셨는데, 우선적으로는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두 개 비교하면 좀 그렇지만, 비교를 한다 그러면 작은 앞니가 거의 삭제를 하지 않고 외소치가 이제 띠용 하고 변하는 거죠. 거의 뭐 차이는 없는데, 이분은 이제 조금 더 특이사항이, 요사항이 있어서 제가 여기를 살짝 다듬어 드렸어요. 그래서 밸런스를 잡아드리고 마무리. 티가 별로 안 나죠. 근데 이게 보철입니다. 그래서 우선 두 개는 라미네이트입니다. 이런 공간이 있어야 무삭제예요. 막 삐뚤빼뚤한데 무삭제한다? 아니에요. 그거는 솔직히 진짜 진단을 잘 보셔야 돼. 그냥 덧대 놓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삐뚤어진 데 최상방부터 그냥 이어지는 덧댐이기 때문에 돌출감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있을 수 있어서 환자분 적응도에 따라서 불편감이 정말 크게 나타납니다. 미용적인 걸 원하셔서 자기는 무조건 조금 교정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하얀 치아를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교정이 이제 1차적으로 마무리되는 과정에 제가 이제 라미네이트를 한 상황인데, 이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치은 이식술을 동반해서 요거를 여기 뿌리를 덮을래? 아니면 나중에 색깔 매칭을 해볼래? 라고 해서 우선 마무리. 그래도 깔끔하죠.
예, 이분은 요 색을 너무나 원하셔갖고 색을 바꾸는 데에 집중한 케이스이긴 합니다. 이분은 삭제를 그래도 안 한 건 아니에요. 꽤 했고요. 그래서 치아의 전체적인 형태를 바꾸거나 색을 바꿀 때 굉장히 활용도가 좋은 진료 중에 하나예요. 라미네이트 나쁜 진료가 아닙니다. 치아를 깎는다 그래서 나빠하시면 안 돼요. 특히 이제 깎는다 그러면 거부감이 크시겠지만 솔직히 이거는 교정을 해야 되거든요. 많이 삐뚤어지셨죠. 실제로 보면 더 이제 많이 삐뚤어져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조금 거리가 완전 멀리서 오시는 분이라 자기는 무조건 라미네이트로 3-4번의 내원 안에 끝내고 싶다라고 하셔서 이분도 그래도 잘 마무리가 됐어요. 4개의 치아를 만들었죠. 이분한테 제가 드린 딱 하나의 당부가 있습니다. 절대 혹시나 제가 해드린 임시 치아가 댁에 가셔서 떨어지셔도 치아를 다듬은 모습을 보고 소리 지르지 마세요. 네, 상당히 많이 다듬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듬는 과정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신경치료는 단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다행히 실인 증상을 유발하지 않고 과일 드실 때 전혀 실인 증상 없이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분이 소개를 받아서 오신 분이고 원래 출발은 이분이거든요. 잇몸 라인이 맞지 않고 이렇게 꼬여있는 듯한 치열을 바꾸고 싶습니다. 근데 교정 안 하면 안 돼요 라 그래서 마무리 해드렸던. 괜찮죠? 네, 저도 상당히 좀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치료들이 환자분들이 잘 따라주셔서 잇몸 라인도 건강하게 만드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이게 잇몸 라인을 건강하게 마무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잘 끝났어요. 끝난 이후에 지금 이게 한 9개월 정도 지난 다음 사진인데 더 잇몸이 좋아지셔서 라미네이트 굉장히 좋은 진료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케이스의 대부분이 40대 후반에서 50대고 아까 그 외소치 분만 30대거든요. 저희 병원 최고령 라미네이트는 71세, 한국 나이로 71세시고 만으로 68세신데 그런 분들도 이 치아의 형태라든지 색이 너무 누래라 그래서 한 번에 교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인상이 확 바뀌거든요. 한번 살짝 좀 보여드려 볼게요. 이분 뭐 그렇게까지 깨끗하게 못 해드렸지만 이분 71세 맞네요. 이 2개 라미네이트거든요. 뭐 부서져서 오시건 옛날에 했던 게 부서지건 뭐가 됐건 치아 형태가 삐뚤어져서 안 좋아 라고 하면 하러 오세요. 부러져서 이렇게 덧대놨던 치아인데 형태를 좀 바꾸시죠 해서 제 라미네이트로 크라운 하자 그랬는데 좀 바꿔서 완성한. 근데 또 이 치아가 완전히 쪼개져서 이것도 이제 라미네이트를 한 거고 벌어져 있어서 공간이 있다 그럼 뭐 기본적으로 무삭제가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완성하고 나면 거의 삭제를 하지 않았는데 이게 공간 분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공간이 좀 모자란 것 같아 싶어서 요거는 라미네이트고 여기는 제가 레진으로 이렇게 레진 티가 조금 나죠. 웬만하면 제가 레진으로 다 마무리를 해드리는데 혹시나 이게 치열이 위에서 보면 좀 삐뚤어져 있거든요. 틀어져 있어요. 이거 보세요. 근데 이렇게 틀어져 있으면 여기다가 레진을 다 덧대야 돼. 그거보다는 한 겹을 입혀서 라미네이트로 착 붙이면 해결할 수 있죠. 그리고 나와 있는 부분은 제가 삭제를 좀 한다고 해요. 그래야 밸런스를 맞출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오른쪽에 튀어나온 치아만 조금 안쪽으로 다듬고 여기 사이 부분에 공간 분리감만 줘서 보철을 붙이는 라미네이트로 진행을 한 겁니다. 환자분은 굉장히 이제 웃는 얼굴로 바뀌셔서 저도 이분도 조금 기억에 남네요. 이분이 이제 미백을 하고 싶다고 오셨어요. 노랗죠? 전반적으로 굉장히 노랗지 않나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보철을 한번 경험을 하셨고 그리고 레진 치료를 다 받으셨어요. 이 레진 치료를 받게 되면 중요한 건 레진은 미백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될 거면 차라리 전체 한 겹을 덮어서 한 번에 확 개선을 시키시는 게 훨씬 좋으시죠. 당연히 미백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미백으로 해드리지만도 이런 것들은 라미네이트로 개선시키는 게 훨씬 좋으세요. 라미네이트 다들 이제 삭제하고 이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시지만 중요한 건 라미네이트 진단만 잘 하시고 치아 삭제량에 대한 것만 상담을 잘 하시고 그게 납득할 만하다 하시면 좋은 선택지입니다. 왜냐면 치아의 안쪽 면은 건들지 않거든요. 그러면 치아도 적게 건드는 거고 교합적인 문제도 크게 생기지 않고 굉장히 좋습니다. 라미네이트 치료를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선택지입니다. 다발성 충치가 있다든지 혹은 교정하신 이후에 타래가 너무 많아서 얼룩이 져서 너무 보기 싫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라미네이트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용을 위하냐 치료를 위하냐 둘 다
겹쳐지는 아주 좋은 옵션이 라미네이트이기 때문에 실제로 삭제를 치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담감을 너무 갖지 마시고 정확하게 진단해서 상담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